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 수학 내신 점수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이제 꼭 점검해야 될 것만 좀 고쳐줘도 성적이 어느 정도는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런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한번 추천하는 방법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학생도 본인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로 중학교 수학 내신이 90점대에서 95점대 나오는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수학 내신은 한 3, 4등급 정도밖에 안 나오는 학생들이죠. 자, 이런 학생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수학 실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심한 능력도 떨어지고, 낯선 유형을 보면 풀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혹은 메타인지 능력도 수학에 대해서는 좀 떨어져서 가르쳐주면 좀 빨리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력도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는 왜 점수가 잘 나왔냐라고 하면, 중학교는 이제 시험 문제가 보통 좀 쉽고 고등학교보다 양이 적기 때문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90점대나 95점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양도 일단 많고요. 그리고 수학도 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학생들이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3, 4등급 점수대에서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약간 점검을 해서 좀 고쳐주면 점수가 오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언급해주는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주로 이제 일반고도 그렇고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좀 더 많은데,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제 뭐 수학이 대부분 90점대 봤던 학생들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보는 교재들, 우리 학교 수학 시험은 어렵게 나오니까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 그런 거에 이제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자기 수준에는 맞지 않는 뭐 예를 블랙라벨이라든지 실력정석, 1등급 수학, 이런 어려운 책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려운 책들을 공부하면 본인이 당연히 소화하기가 힘들겠죠. 고등학교 수학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양이 많은 상태에서 자기가 소화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집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파편적으로 공부를 한 느낌은 드는데 정리되는 느낌이 없어요. 정리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중요한 유형들도 잘 못 풀게 되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수학 그 수준을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자기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복습하고 오답해가지고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책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학습이에요. 당장 수학 내신 점수가 많이 상승은 안 될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주면 모의고사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거고요. 일반고 시험 기출문제로 테스트를 하면 1등급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어려운 거 하고 우리 학교 시험은 어려운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모의고사 점수도 2, 3등급대로 떨어질 수가 있고, 실제 수학 실력도 이렇게 고등 수학이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이제 겉돌고 수학 자체를 잘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실력에 맞는 교재를 푸느냐 혹은 풀지 않느냐를 확인을 해서 자기 수준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좀 쉬운 교재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양이 많은 교재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그 교재를 선택해서 푸는 거지만,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보면 제가 좀 싫어하는 교재가 있어요. 뭐냐면 기출문제집 중에서 자이스토리, 마플, 마더텅, 이 세 권은 문제량이 너무 많아요. 문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 1, 2등급 받는 학생들이야 뭐 한 2개월? 뭐 선임반 하면 1월부터 한 3월까지 정도면 그거를 다 마스터하고 계속 다른 거 풀지만,
평범하게 한 4, 5등급 받고 재수하는 학생들이 자기스토리, 마플, 마더텅 잘하는 애들이 푼다 생각을 해서 그 교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6월 평가원 때까지 해가지고 애들이 진짜 많이 풀면 3분의 2 정도 풀어요. 혹은 4분의 2 정도 푸는 애들도 있고. 그럼 6월 평가원 끝나고 나면 시간은 없고 풀 거는 많고 3분의 1이나 4분의 2 정도 풀었지만 그것조차도 오답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소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기출문제 푼 효과가 없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기출문제집을 풀 때는 5개년 정도 들어있는 좀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 한 5개년 정도 들어있는 걸 가지고 충분히 반복해서 풀어서 그거를 마스터했다라고 해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풀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일반고 학생들도 제가 고3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런 마플이나 마더텅,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을 한 2등급 정도 수준, 내신에서 2등급 정도 수준만 되는 애들도 잘 소화를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다 못 푸는 거죠, 그만큼 그냥.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효과가 많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양 많은 교재를 다 풀고 그리고 오답이나 복습을 통해서 소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가끔 이제 학생들 보면 이제 뭐 다른 학교 다녔다가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면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이렇게 양 많은 교재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 실력이 한 1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그런 양 많은 교재를 풀어도 다 풀어내고 오답까지도 하는 경우는 봤지만 그것이 안 되는 애들은 대부분 그 교재 자체를 거의 풀어내지도 못하고 끝까지 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 유형들은 건너뛰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오답이나 복습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교별 기출문제 같은 거 이렇게 풀려보면 기본서에 들어있는 너무나 필수 예제나 기본 문제 수준에 별로 어렵지 않으면서 중요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의 교재를 양 많은 마플 시너지나 마플 교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기본 유형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기본서를 거의 학습이 안 됐거나 기본서 학습이 안 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본서가 있고 유형별 문제집이 있죠. 기본서라는 것은 수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기본서를 선택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본서 학습이 완벽하게 일단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유형들을 얘네들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일단 점검을 해야 될 게 얘가 과도하게 자기가 소화하기 힘든 과도하게 양이 많은 교재를 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일정 단원을 얘가 풀었는데 기출문제, 학교별 기출문제를 풀렸을 때 별로 어렵지 않고 중요한 유형들을 얘가 못 푼다. 그러면 그 교재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서, 자기 수준에 맞는 기본서를 쉬운 기본서를 선택해도 되고 어려운 기본서를 선택해도 돼요. 그런 기본서가 충분히 학습이 돼야 돼. 충분히 학습이 되고 충분히 복습이 되고 충분히 오답이 돼서 기본 유형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 개념을 알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 유형들을 얘가 일단 완벽하게 익혀둬야지 학교 선생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단원의 중요한 유형들을 당연히 낼 거잖아요. 중요한 유형들을 내고 그리고 등급을 가르는 좀 낯선 유형들을 내겠죠. 근데 그 낯선 유형 하나를 잡기 위해서 양 많은 교재를 푸는 것도 별로 효과적인 건 아니죠. 그냥 심화 능력을 길러야 되죠. 만약에 나는 어느 정도 기본 유형이 학습이 됐다. 그래서 낯선 유형으로 나오는 그 문제를 난 해결하고 싶다 그래도 저는 그런 마플 시너지나 양 많은 교재를 추천하지 않고 차라리 블랙라벨 같이 양 적은 교재를 풀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심화 능력 자체를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첫 문제를 풀어서 첫 문제 유형을 암기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10문제를 풀더라도 오랫동안 생각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심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학습 방법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양이 많은 교재로 얘가 학습을 하고 있다면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복습과 오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양이 많은 교재보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기본서가 충분히 학습이 돼야 된다. 기본서가 충분히 학습이 돼야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중요한 유형도 꼭 알아야 되는 유형들을 완벽하게 풀 수가 있다. 이런 유형들을 완벽하게 풀면 학교 시험 문제가 쉽게 냈을 때는 안정적으로 97점, 100점이 나오는 거고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85점, 88점 정도 점수가 나와서 2등급 정도 수준에는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 많은 교재를 하고 있다면 수준에 맞지 않고 충분히 복습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그거를 제거를 하고 양이 적은 기본서를 충분히 여러 번 복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얘 수준에 맞는 양이 적은 유형서 RPM이든 센이든 얘가 풀 수 있는 유형서를 충분히 여러 번 복습하는 방식으로 학습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본서만 여러 번 복습하고 교과서,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시키면 되고요. 어느 정도 약간 된다 그러면 기본서 충분한 복습, 그 다음 유형서 충분한 복습, 한 것만 선택해서 충분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학교 교과서, 프린트, 내신 기출 문제 이런 것들만 반복해서 한번 풀려보세요. 그럼 점수가 3, 4등급에서 한 2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양이 적고 좀 내용이 쉽기 때문에 한두 번 복습하고 오답하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고등학교는 양이 많고 유형도 많고 좀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방식대로 이제 복습하고 오답을 하게 되면 거의 시험에 나오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았다라는 것과 몰랐다라는 느낌을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중학교보다는 최소한 3배에서 6배 정도 복습하고 오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나는 수학 내신을 풀 때 중학교 때도 많이 부족해서 나는 센수학을 풀었다 그러면 센수학을 한 번 풀면 새 걸 하나 사서 또 풀고 새 걸 하나 사서 또 풀어서 3번을 풀었다. 고등학교는 센수학을 6번, 9번 정도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기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3배에서 6배 정도는 반복하고 오답해야지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풀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집의 종류, 문제집의 양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은 뭐 상관이 없죠. 좀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잘 나온 학생들은 문제집을 뭐 5번, 7번 계속 막 풀어도 잘 풀어내고 시험도 1등급 받고 그런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해도 뭐 잘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3, 4등급 정도에서 정체가 된다 그러면 내가 복습하고 오답을 하면 머릿속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학교 때 했던 오답과 복습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 즉 중학교 때 한 90점에서 95점대 수학은 받았던 학생들, 고등학교 수학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수가 3, 4등급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학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교재 그리고 오답하고 복습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만 좀 점검을 해도 2등급 정도까지는 안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